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 아니 우리나라 국민을 사살한 이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이야기들의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극좌파 성향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국회의원이신 이상일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이 무엇을 하든 북한 편드는 이 정치인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치인 중에 좌파 정치인, 여당 정치인, 그리고 네. 그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네.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정말 극도의 회의감이 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큰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에게 있다. 네. 물론 우리 국민을 사회성에서 사살하고 네.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만행, 이거는 반인륜적 범죄에 의해서 우리가 국제사회가 다 규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 만행은 만행대로 범죄에 해당하지만 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반쯤 우리 공무원 이모 씨의 상황을 처음 보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씨가 그날 저녁 22일 밤 9시 반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합니다. 네. 그리고 시신이 10시 좀 넘어서 불태워졌고 네. 그 상황을 우리 군은 관찰하고 있었고 네. 오후 10시 반쯤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국방부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23일 새벽 1시에 외교부 장관은 빠졌지만 안보 관련 장관 긴급회의가 열려요. 그때 문재인은 도대체 뭐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한 라인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월 8일에서 12일 동안 네. 문재인, 김정은이 친서 주고받았어요. 네. 북한하고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걸 네.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보고받고 나서 우리 공무원 이모 씨가 사망하기까지, 사살당하기까지 3시간 동안 문재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말 백방으로 나섰다면 밑에 사람들은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네. 국정원 채널 활용했을 거예요. 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김정은과 한 라인 가동해야죠. 그리고 언론에 알려서 언론이 네.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 수역에서 네.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된 상황이고 이걸 알려야 우리 언론들이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들이 보도를 한다면 북한은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전부 감추기 바빴어요. 대통령 보고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그런 상황을 22일 오후 6시 반에 보고받고 말이죠. 네. 대통령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대통령은 잠을 자지 말고 분 단위로 상황을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챙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편안하게 잠자리 들었어요. 그래 문재인 잠자리에 드니까 22일 밤 10시 반에 청와대는 보고를 받고도 네.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일 새벽 1시에 장관들 모여가지고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다 모여서 회의했는데 대통령 깨우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25일 날 국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잠드신 시간이라 깨우기가 어려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자들의 판단력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잠자리에 그 편안히 드는 이 대통령, 이 판단력, 이거 믿고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정부 신뢰하라는 겁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일 오후에 네. 28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네.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살된 지 엿새 만에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나왔는데 네. 이건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건 만시지탄 이런 말 가지고 할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개탄스러워요. 그러니까요.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어요. 네. 문재인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22일 밤에 우리 공무원이 사망을 했고, 그렇죠. 23일 오전 8시 반에 문재인은 그걸 정식 보고를 받았어요. 사망 사실을. 네. 그런데 국방부는 24일 오전 11시에 우리 국민께 이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대통령의 입을 주시했는데 대통령의 입에서는 북한의 이 만행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평화 중요하다 6번. 네. 도대체 인권 없는 평화. 북한의 만행을 방치하는 평화가 평화입니까? 평화가 아니죠. 네. 이건 굴종이죠.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은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 국민이 권력을 대통령한테 위임한 거예요. 헌법 책무를 지키라고,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는다면 네. 의석수 때문에, 여당이 많기 때문에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지만 네. 역사의 법정에서 문재인은 탄핵당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의 법정에 문재인은 이미 죄인으로 기소가 돼 있다. 네. 앞으로 역사는 이 문재인의 무능함, 나약함, 유약함,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이 무책임에 대해서 우리 역사의 법정은 단호히 문재인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에게만 너무 관대하고, 그리고 야당이라든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폭군이라고 불러도 네.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에게 관대하다는 표현도 안 어울린다고 봐요. 북한에게는 비굴하다, 비굴. 비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김정은이가 통지문을 보내잖아요. 네. 국제사회가 난리를 치니까 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나니까 네. 한국이 떠들으면 북한 코웃음 쳐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국제사회가 문제를 삼으니까 김정은이 통지문을 하나 보냅니다. 네. 통지문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25일 날 통지문 보내요. 통지문에 미안하다 2마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까지 해요. 만행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경스럽게 우리한테 대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통지문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한마디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뭄해가지고 네. 아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북한의 만행을 다 잊어버리고 네. 북한과 이제 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이 김정은이는 계몽군주 같다고 칭송하기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세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네. 이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이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이런 태도를 보고 북한은 말이죠. 더 얕잡아 봅니다. 아, 그렇죠. 자기들 김정은의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이 남쪽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북한이 얕잡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와대 정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이런 사람들까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과 공동조사하자 주장하잖아요. 네. 북한이 공동조사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이렇게 얕잡아 보는데 절대 안 해요. 북한은 아마 이런 태도일 거예요. 그 통지문에 다 설명돼 있어. 그게 전부야. 그런데 무슨 공동조사야.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공동조사 안 하면 북한이 안 하면 이 정부 여당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관철을 할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관철이 안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실 규명을 해 나갈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아마 못할 거예요. 공동조사 안 한다면 또 북한 핑계 대서 적당히 넘기려고 할 겁니다. 네. 이 사건은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네. 북한의 책임을
국제사회가 따지도록 해야 돼요. 네. 근데 문재인 지금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문재인의 입에서 우리 공무원 이모 씨가 사망한 지 엿새 만인 28일 오후에 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 그런데 김정은은 미안하다는 말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표명을 했다. 네. 이제 군통신선을 복원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문재인의 28일 입장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국민의 생명이 북한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 이 중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의 육성이 엿새 만에 나왔다. 네. 사망한 지 엿새 만에. 그동안 입 다물고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유감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용납할 수 없는데 왜 육성이 안 나옵니까? 육성이 이렇게 늦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육성이 내용이 한심한 겁니다.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만 있지만 네. 일단 늦게 나온 게 문제고. 네. 둘째, 문재인 본인은 대통령입니다. 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짓고 있는 대통령, 군 통수권자. 네. 문재인이 22일 오후 6시 반에 보고를 받고 나서 자기는 뭘 했는지를 국민한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이 씨가 북한에 의해서 사살당한 시점이 22일 밤 9시 반. 네. 문재인이 보고받은 시간은 22일 오후 6시 반. 네. 그 3시간 동안 문재인은 구출 노력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시간이었고 설사 가능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모든 걸 거기에 전념을 해야 돼. 근데 문재인은 아무런 구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네. 문재인의 이 사람을 백방으로 찾아서 반드시 구출하라는 단 한마디 말도 아직 안 나온 걸로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 청와대가 진지고 알렸겠죠. 그렇게요. 홍보했겠죠. 그래서 문재인의 입장이 28일 오후에 청와대 회의에서 육성으로 나왔는데 그 입장이 대통령의 육성은 너무나 늦었고 네. 대통령의 무책임한 3시간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무책임한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22일 밤 9시 반에 우리 공무원 이모 씨가 사살당하고 나서 네. 청와대에 보고 들어갑니다. 1시간 뒤에. 그때 청와대가 문재인한테 보고 안 한 이 책임들. 그래서 그냥 대통령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23일 새벽 1시에 장관들끼리 회의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했는지, 왜 이렇게 멍청한 판단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3일 아침입니다. 해가 밝았어요. 아침 8시 반에 문재인한테 보고가 됩니다. 사살당했습니다. 보고가 네. 됩니다. 그 보고 받고 나서 문재인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야 돼요. 아무 일을 안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북한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을 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물어라.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문재인의 28일 오후 입장문에 육성으로 나온 그 입에서 나온 말에 이런 설명이 없어요. 셋째, 문재인이 육성으로 말한 28일 오후 회의 발언. 셋째 문제, 북한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게요. 북한의 책임을 지적하는 말이 없어요. 북한의 책임을 묻는 말이 없어요. 그냥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한 거 정말 잘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유감스러운 사건이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군통신선이라도 빨리 복원하자. 이게 문재인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너희들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너희들이 설명해야 되고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는 유엔에 가져가서 국제사회에서 함께 따지겠다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이 정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인도 안 가고 그리고 오히려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계속 아시게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박 부장께서 북한에겐 뭐 관대하다는 표현 쓰셨지만 저는 비굴하다고 했지만 북한에게 관대하고 야당에겐 아주 모질어도 보통 모질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이 청와대 걸어놓은 거하고 정반대예요. 춘풍추상이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 청와대 사무실에 다 걸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남한테는 관대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반대 세력에게 관대하게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대하고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가을서리처럼 추상같이 다루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좋은 말은 그렇게 걸어놓고 행동은 정반대로 해온 겁니다. 그렇죠. 추미애 아들 문제가 검찰이 아마 무혐의로 결론 내서 기소 안 할 거로 다 예상했지만 지금 검찰이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28일 그런 결정을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조국이 문제나 추미애 아들 문제나 모든 게 이 정권은 자기 편이면 다 덮으려고 해요. 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정권과 관련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 세력들, 침소봉대에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 일단 구속시키고 보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많고, 네. 그게 억울해서 목숨 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 정권의 민낯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 정권의 책임은 우리 국민이 꼭 기억을 하고 네. 반드시 다음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 이미 저는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문재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역사가 또 그렇게 기록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건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 네. 당장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습니다. 이때요.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이 네. 거기에 핵심 인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보궐선거가 치러져요. 우리 네. 세금이 한 8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그렇죠.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죄만 해도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통령이 행동을 해서 우리 국민이 사망을 하고 사망한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네. 비굴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는 춘풍추상해놓고 네. 행동은 반대로 가는 이런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사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중대 사안은 언제든 국민께 대통령 본인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그랬습니다. 취임사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적 없어요. 이번 사건도 지금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그랬어요. 네. 대통령의 24시간은 다 투명하게 공적으로 네.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랬는데 문재인 보고받고 22일 오후 6시 반에 보고받고 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잠 편안하게 잔 거, 이 대통령의 24시간 이게 무슨 공공재입니까? 이것도 국민을 기망한 죄, 네. 국민을 속인 죄에 대해서 합쳐서 우리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그 기회가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굴한 정권. 그래서 북한에 소위 말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이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가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 정권을.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이 위선적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요.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라고 있어요. 투표는 페이퍼 스톤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돌이다. 우리가 정권이 잘못할 때, 과거 저도 대학생 때 돌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돌 들고 싶은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 돌을 들고 진짜 돌팔매질을 했을 때 또 저들이 그걸 활용해서 역풍을 불게 할 수 있으니 네. 우리가 선거 때 기다려서 투표로 심판하자는 건데 이 아담 쉐보르스키가 투표야말로 네. 종이 돌이다. 어떤 권력이 잘못했을 때 돌팔매질 하고 싶으면 투표장에 나가서 그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를 하라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에 정말 투표로 국민이 무섭다는 걸, 네. 우리 국민이 깨어있다는 걸 이 못된 정권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잘못하고 그리고 문재인의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언행들을 보일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이들의 언행은 점점 더 거칠어질 것이고 국민에 대한 탄압도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이 정권이 두려워하는 메시지 듣고 싶으시면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회색 검지를 파랗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신의 한 수가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이상일 의원님이 운영하고 계신 이상일TV 일석이조도 많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